아는 일반인도 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서울 도시만 가운데서 총알이 나오니까 아,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구나. 스미스 레슨도 제가 많이 해봤고 리볼버도 많이 해서 완벽하게 기탈 없이. 사람들이 총이라는 거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데 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베레타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1,500 정도 하거든요. 총알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기안전국 대한민국. 하지만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명 고스트건. 개인이 직접 부품을 제조해 만든 사제 총기나 어둠의 경로로 거래되는 불법 총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며 고스트건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송도 사건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사제총기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아니고. 말을 아끼는 주민들. 7월 20일 밤 이곳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피의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모인 날이었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죄송합니다.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직접 사제 총기를 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제 총기 영상을 시청한 그는 범행을 결심하고 1년간 총기 제작법을 익혔습니다. 격발 실험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피의자. 실탄을 개조해 살상력을 높였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뒤에야 경찰에 체포된 그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 진짜로 그렇게 설치를 해놨더래. 이게 만약에 폭파됐으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무서워요. 한 새벽 1시 30분에서 2시요. 그때 제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네. 엄마가 문을 열어봤더니 수막만들이 쫙 있었어요. 네, 빨리 내려가면서. 왜, 뭐 때문에 내려가라고 했었어요? 그거 폭탄 때문에요. 무서웠어요. 한밤중에 긴급 대피를 해야 했던 100여 명의 인근 주민들. 다행히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기폭장치와 인화성 물질을 수거했지만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작한 10여 개의 폭발물. 정해진 시간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 12시에 타이머를 맞춰놓은 거야. 이 방 둘레에다 뺑뺑뺑뺑 들어가면 전선을 다 전기선을 설치해놓고 실지만 내려면 전선 터져가지고 다 그냥 막 날아가게 만들어놨는데 안 붙잡혔으면 이거 터졌다고. 아파트 날아갔다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총기 규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역설적에도 합법적인 총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구입하기가 힘들고 또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그 방법들이 SNS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 서울 강북의 우패산 터널 앞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저 총 아닌 것 같은데? 아니 풀죽인 것 같아. 이쪽 바로 또 쏘자. 계속 쏘잖아. 아 그게 아니고 이 차들이 지나가다가 무조건 총 맞아 이거 재수 없으면. 무차별적인 총격에 경찰관 한 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던 40대 남성 성모 씨. 경찰에게 누명을 썼다는 망상에 빠져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인터넷에서 보고 만든 10여 정의 총기들. 형태는 조악하지만 위력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기 안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 경찰 노려서 쏘셨어요? 왼쪽. 경찰 그냥 무작위로 쐈습니다. 총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2달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유튜브에서 특약 원리를 배워가지고 만들었어요. 간단한 검색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총기 제작 영상물.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총 쏘는 법을 알려주고 총기의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가관리망 밖에 있는 불법 총기, 고스트건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진짜 총하고 똑같아요. 이게 비비탄 총, 장난감 총인데. 방아쇠를 당기자 산산조각 나는 물체. 해외에서 부품을 밀수하고 조립해 파괴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불법 총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 가져와야 돼. 특히 이제 직구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오잖아요. 바로 세관에서 이제 물론 검사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 세관에서 지켜주셔야 된다. 이제 부품으로 들어와서 또 조립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밀수하는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보다 더 차단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관에서 적발된 총포류는 모두 약 5,890정. 90% 이상이 중국에서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난 불법 총기류 밀수. 특히 군산항과 평택항의 불법 총기 밀수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이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마약 청정국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총기 안전국이었는데 이제 총기도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사제 총기가 만들어져서 범죄에 사용이 되고 한다라고 한다면 총기 안전국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고스트건의 유통 실태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종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총기 판매글. 한국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업자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권총 구입을 문의하자 바로 가능하다는 답이 옵니다. 가격을 문의하자 실탄을 포함해 8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권총 한정에 500만 원을 요구하는 또 다른 업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텔레그램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기장님, 저희 죄송한데요. 네. 저희 업자분이 연락이 와서 네. 저희 최대한 좀 조용한 곳으로 빨리 좀 갈 수 있을까요? 한 업자가 우리에게 총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베레타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500 정도 하거든요. 한 2년 전부터 지금 직구하는 게 굉장히 지금 보안이 심해져서 이게 제가 통관 고유번호도 도용을 해야 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한 800 정도가 마지노선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진짜 사용 가능한 거죠? 네네 그럼요. 에어소프트는 아시죠? 비비탄총. 네. 부품은 따로 통과를 시키거든요. 네. 부품별로 다 따로따로 수입을 해서 저희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서 드리는 방식이죠. 밀수로 총기 부품을 들여온다는 업자의 설명. 총알 또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알은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총알은 그게 수입 같은 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화약이 공사장에서 이제 쓰는 타정총 아세요? 타정총? 네, 알아요. 네. 타정총에 타정 총알이 들어가요. 타정 총알 안에 화약이 있어요. 화약을 따로 추출하고. 과연 업자의 말은 사실일까? 타정총을 판매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타정총. 총알 내부에 화약이 들어있어 철판을 뚫을 만큼의 위력을 보입니다. 가능해요.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요. 화약이 저희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약이 자르면 잘라지거든. 그럼 이 안에 화약이 있으니까 화약을 쏙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화약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탄피를 만들거나 그건 가능하죠.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타정총. 하지만 관리에 빈틈이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총도 나와 있고 화약도 쓰다가 남은 거 있으니까 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죠. 나쁜 맘만 먹게 되면은 못 구하겠어? 다 구하지. 총기업자는 우리에게 지도를 보내왔습니다. 보안을 요구하며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오셔서 도착 인증 사진이랑 현금 인증 사진 보내시면 제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 IP가 추적이 되면 안 돼서 기다리셔야 되고 인증하시고 나서 거래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확실히 제작해 보신 거는 맞으신 거죠? 스미스 웨슨도 제가 많이 해봤고 리볼버도 많이 해서 수도 없이 많이 하긴 했는데 5개 정도는 제가 그래도 완벽하게 기탈 없이 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그가 지목한 장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금 업자가 만나자고 한 곳이 바로 저 다리 밑이에요. 인적이 드물고 낮에도 어둑한 공간. CCTV가 아예 없어요. 요 아무데도. 우리는 업자에게 제작진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일단 KBS 추정 60분 PD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이 총을 사고 파는 게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법인 거는 알고 계신 거죠? 그 누구시라고요? 저는 KBS 추정 60분 PD입니다. 그러면 제가 비를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대화방이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총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제조, 판매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총을 구해줄 수 있다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대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제 총기에 악용될 수 있는 부품이 통관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이를 이용해 만든 총기를 발견한 건데요.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할 뻔했던 상황. 그런데 총기 관리의 빈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총기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관계자들조차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대한민국 곳곳에 생각보다 많은 고스트건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 영종도 해안가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관광객이 모여들었던 추석 연휴, 조개를 캐던 시민이 탄피를 발견해 군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말씀을 여쭤보니까 네. 아니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 혹시 그게 군에서 떠내려왔을까 봐. 실탄이 어떻게 뛰어내려봐 못 뛰는지 무거운데 딱 깔아앉아 던지자마자 바로 볼에다 들어가지. 떠내려올 수가 없어. 총은 아니고 5.56? 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은 없었고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이죠. 실타 가지고 탄피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좀 놀랐었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된 불법 총기와 실탄. 서울 구로구의 한 폐 공장에서 총과 실탄 수십 발이 발견돼 경찰이 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에 소총 실탄 3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한복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구로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실탄과 총기류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총기를 최초 발견한 청소업체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가득 쌓인 낡은 창고. 그는 선반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총기는 여기 케이스 안에 이렇게 껴 있었어요.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케이스가 하나 있길래 열어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총이었죠. 총알은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에 원래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요. 상자가 막 쌓여 있었어요. 상자 안에서 흔들어 보니까 뭔가 좀 그냥 저희도 호기심에 한번 열어봤는데 총알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찾아낸 총알은 모두 60여 발, 형태와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일련 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공기총도 발견됐습니다. (20년) 넘게 창고를 임차했던 총기 소유주. 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해 명도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창고 임대인의 의뢰로 내부를 정리하다 발각된 총기들. 무기와 관련된 책들도 한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총기를 수거해간 이후에도 실탄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아, 오늘도 나왔어. 네, 총알이 사격용 공기총에 사용되는 실탄입니다. 놀랐죠, 처음에. 생각지도 못한 데서 서울 도심한 가운데서 총알이 나오니까 아,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않구나 뭐 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하게 된 거고. 총기 소유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냥 조용히 왔다가 자기 일하고 가고 그러시는 분이라서 저는 얼굴도 몰라요. 잘 안 오시니까 잘 안 오세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계신지도 잘 모르고. 행방이 묘연한 총기 소유주. 어렵게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아파트가 철거된 채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사시던 분을 지금 감사합니다. 원래 아파트에 사시던 분을 저희가 좀 찾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중인데 네. 예전에 철거하기 전에 사시던 분이요? 네네. 아니면 조합원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어떤 목적에서 불법 총기류를 소유하고 있던 걸까? 그거 가지고 있어도 뭐 하겠어요? 총기 모형을 제작하는 전문가를 만나 총알의 종류와 용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 토카레프 권총이라고 하는 요 탄인데, 요 총인데, 요 총에 쓰는 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보면 약간 찌그러져 있는. 그게 아마 이렇게, 얘는 구경이 살짝 큰 건데 얘보다 살짝 짧은 걸로. 요거는 이제 러시아제, 구소련제의 탄에 많이 들어가는 총이거든요. 이 총은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케이트 소총 쓰는 건데, 요 사진에 같이 나와 있는 요 보통탄 M193 20발이라고 되어 있는 이 5.56mm가 바로 이 탄이에요. 사냥과 사격에 쓰는 실탄부터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실탄까지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이 탄들이? 개인이 쉽게 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모든 탄은 개인이 구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총은 만들어도 총알을 못 만들어서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총알이라는 게 화약이 들어가서 점화가 돼서 폭발력으로 탄두가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폭발을 할 때 그 안정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만들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총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총기 소유주. 그는 어떻게 불법 총기류를 빼돌린 걸까? 실탄 68발 발견, 군용 58 포함해서. 근데 군에 있을 때 특수부대 있었대요. 거기서 사격 선수를 했다, 군에서. 그래서 거기서 갖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다. 사회 나와서도 관련해서 이런 그 업종, 그러니까 업체 이렇게 사격 관련 이런 데서 근무를 했다. 실제 그가 소지했던 불법 총기 중엔 사격 선수용 총과 총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사격계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선수용 실탄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사격인 한 사람으로서 이 중차대한 사건에 관해 국민들께 고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사제 100여 정과 실탄 2만 발 이상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사격을 했던 사람으로서 구조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에 이거는 문제가 커지겠다. 물론 선수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피해보면 안 돼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한테 실탄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총기가 시중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큰 마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유출된 총알은 25m와 50m 사격 종목에서 사용하는 22구경 실탄. 화약을 사용하는 탄으로 반동이 작고 근거리에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실탄 같은 경우는 투투, 그러니까 22구경 실탄이고요. 야외에서 사격했을 때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위협적이고요. 스위치존이라고 하는데 이 스위치존에 맞을 경우는 바로 살상 가능한 실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격 선수들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에선 사냥 등에 이용됩니다. 이를 이용한 총격 사건도 미국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우연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총기 구입을 원하시면 연락 달라고. 그런 걸 보면 이것은 아마 오래전부터 암암리의 총은 거래가 되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탄도 아직 수거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정말 불손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에 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수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탄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된 걸까? 사격팀 관계자들을 수소문해봤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반응. 하지만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실탄 사격할 때 같은 경우는 거의 지도자가 입회하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또 책임 소지도 또 있거든요. 딱 누구다 어떻다라는 것까지는 잘 몰라도 어느 정도는 뭐 들리는 소문은 있었죠. 이 실탄이 유출되려면은 선수가 저 사격할게 하면서 하고 이제 실탄을 다 안 쏘고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이 방법뿐이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발을 빼가지고 50발만 쏘면 50발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100발 다 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광주의 한 사격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감독 A씨가 선수용 실탄을 불법 유통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 저희도 워낙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라 그 사람이 우리 개혁 체결하기 전에 이렇게 그 사격 선수 이렇게 20-30년간 활동을 했다더라고요. 그때 활동했던 이렇게 그 사제지간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주라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비칭학과 상황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구속됐으니까 수사를 받고 있겠죠. A씨가 빼돌린 총알은 전 국가대표 사격감독 B씨에게 전달됐습니다. 3년 동안 유출된 총알은 약 3만 발. 일부 총포사와 불법업자도 실탄 거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30여 정의 불법 총기도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총포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인기척이 없는 사무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폐업 2025년 5월 23일 날 폐업했다고 나오네요. 잘 계셨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전에 총 사고 있어가지고 그거 연루돼가지고 그랬다는 소리가 있더라. 여기 혹시 총 어떤 총 취급하는 총포사였어요? 총포사니까 산안총이나 아니면은 서바이벌 총? 이런 거겠죠. 우리는 사건의 내막을 아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최초에 걸린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게 무기가 하여튼 불법 총기류가 발견이 됐다. 그렇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을 거고. 그 애가 총포사를 들락달락하면서 그 애가 총포게 그런 거를 많이 알았었나 봐. 투투총을 애국애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수입업자예요. 수입업자.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돈벌이가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손을 댄 거죠. 유해 조수 포획이나 밀렵 시장에서 수요가 높다는 불법 총기. 몇몇 총포상들이 뒷거래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총포사를 등록한 사람들은 이제 6억이 넘어간 거지. 전화는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 전화는 한 3억씩 와 1년에. 어떤 사람은 막 1,000만 원 주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밀렵 시장에서 22구경 실탄을 찾는 걸까? 전문가는 은밀한 작업을 위해 소음이 적은 총알이 필요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총소리가 커요. 수렴용이나 사냥용은. 그래야 적서 누가 총 쏜 줄 알죠. 근데 사격 선수들이 쓴 것은 택택택 이런 식으로 약하게 나요. 그러니까 소리가 적으니까 불법으로 많이 옛날에는 썼지요. 유해조수는 밤에 음성적으로 이제 밤에 대부분이 하니까 소리가 덜 나니까 그 총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구멍난 총기 관리. 하지만 단속의 한계로 그 틈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총기든 사제 총기든 경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찰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제 총기를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보는 흘러넘치고 부품도 직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경찰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력은 또 한계가 많습니다. 일일이 다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에선 지난 송도 사제 총기 사건 이후 불법 무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올해 회수된 불법 무기는 총기, 도검, 실탄 등을 포함해 약 18만 8천여 정. 많은 시민들의 협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고스트건이 감춰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신고된 무기 대부분이 가족의 유품이나 오래전 구입했다 신고를 놓친 것들로 사제 총기 반납은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은밀하게 만들어지는 사제 총기의 특성상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기술 발전으로 누구나 인터넷에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 범죄를 예방하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5년 세종시의 한 편의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 가족과 인근 주민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한 사건. 며칠 후 화성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은 동생이 형 부부와 출동한 파출소장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 총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며 규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2015년경에 저기 충남 세종 그리고 경기 화성 일가족 살인 사건에 공기총이 이용됐는데 그때 이후로 모두 다 경찰관서에 영치됐고 쉽게 말해서 내가 총기를 소유하고 싶다 하면은 내 재산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총기 소유 허가는 나가지만은 그 총기를 계속해서 자신이 집에서 보관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총기 구입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총포사를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철창 속에 보관된 총기들. 모두 경찰에 신고된 것들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판매가 허용되고 일련 번호를 통해 소유주의 이력이 기록됩니다. 첫째 이제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이 합격하면은 두 번째는 수렵 안전교육을 받아야 5시간을. 수렵 면허가 있어야 돼. 수렵 면허가. 복잡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촉복가. 병원에서 정신감정 이상이 없이 나와도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가면은 정신감정이 또 나온단 말입니다. 신체 검사도 받아야 되고. 네. 신체 검사에서는 뭐 보는? 이거는 이제 뭐 마약, 시력 이거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워요. 마약류. 피 검사 다 해서. 양도서도 있어야 되고 신체 검사. 엄격한 자격 심사. 허가받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총포 교육 수료 증서를 우리가 10명 중에 7, 8명은 허가가 안 나와. 그렇게 까다로워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시험을 다 보고 합격을 해서 이제 경찰서 허가 들어가면 정가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음주운전도 안 나오지. 부부싸움도 안 나오지. 경찰서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둘이 부부싸움 했다, 112 신고했다는 화가 안 나와요. 하지만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총기 사고의 형태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총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화된 국가거든요. 상업적인 또는 합법적인 총기를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역설적이게 걔도 이제 사제 총기를 이제
그 도구로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총기 청정국 일본에서의 충격적인 사고. 선거 유세를 돕던 아베 전 총리를 향해 괴한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총기들. 일부 부품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제작진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총을 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3D 프린트는 가열된 노즐에 필라멘트 같은 소재를 녹여서 한 층씩 적층해서 입체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도면만 있다면 어떤 제품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트입니다. 총기류들이 있고요. 3D 프린터를 위한 도면이 공유되는 사이트. 검색어를 입력하자 다양한 모델의 총기가 등장합니다. 실제 유통되는데 거래 금액이 $27니까 되게 저렴한 편 아닌가요? 네. 5만 원도 안 하네요. 5만 원도 안 하죠. 네. 3D 도면이네. 부품 하나하나의 구조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는 도면. 재료만 구할 수 있다면 실물과 똑같이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총기에 해당하는 주요 부품들을 실제 사이즈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총기 한 자루를 출력하는 비용은 10만 원 내외. 일부 부품을 3D 프린터로 제작해봤습니다. 실제 글록 그 총기의 모형인데 현재 지금 4시간 17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베드에서 5시간도 안 돼 완성된 총의 일부분. 일주일이면 전체 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총과 실제 사이즈와 모습이 그렇죠. 네, 실제 굴록총의 모형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점토 느낌의 소재를 보이지만 이게 소결이란 과정, 즉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내면은 금속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럼 그게 금속재 느낌인 건지 아니면 진짜 금속인가요? 실제 금속입니다. 총기 도면을 게시하고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다운받는 것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D 프린트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정부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파악 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 같이 3D 프린트 전문 업체에서도 어떤 제품을 출력하고 있는지를 뭐 제출하라든지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용 3D 프린트인 경우에는 도대체 뭘 출력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문제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총기 제작 영상물. 국적도, 연령 제한도 없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과 나무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사제 총기. 격발 실험을 하는 영상 또한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서 방심위로 협조 요청한 삭제 차단 게시물은 모두 14,000여 건. 하지만 실제 반영된 건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규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의 절차를 따르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터넷상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확산성이나 속도가 엄청나잖아요. 하루 만에도 뭐 싹 퍼질 정도로. 근데 한 달 이상 막 걸리고 나면 이미 다 퍼지고 난 다음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제 총기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대응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런 불법 정보 청포류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 100% 가깝게 거의 98% 이상이 유튜브에서 유통됩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는 우리 국내 게 아니잖아요. 국내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를 직접 저희가 제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사제 총기 영상물은 해외에서 제작되고 유포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 일일이 신고를 했습니다. 과연 이 영상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3주가 지난 후에도 버젓이 공개되어 있는 영상.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규제할 법이 없어요. 유튜브도 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있긴 해요. 이러이러한 콘텐츠가 발견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빠르지 않기도 하고 그곳에서 뭔가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중독과 관련된 이슈도 많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2022년 미국 버팔로에선 흑인들을 겨냥한 무차별적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SNS를 통해 극단적 사상에 빠져든 10대 소년이 벌인 범죄. 현장을 SNS로 생중계한 데다 다른 사이트로까지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That those who provide these platforms have a moral and ethical and I hope to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uch hate cannot populate these sites.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And those are people who see this kind of content and are inspired to take action like that, and that's a real phenomena that has been studied. That's a real risk. Platforms just distribute them. If that happens in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liability for the company that's doing the broadcasting. But now we really need to make them exert more control over this kind of content that is materially harmful to the public good. 미디어에서 총기를 묘사하는 방식엔 문제가 없는 걸까? 쉽게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영화 속 총기 묘사. 이런 영상들이 자칫 총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총기가 너무 세련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고 멋있는 사람이 뭔가 다루는 그리고 뭔가 정의의 매개처럼 일반인에게 충분히 뭐랄까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안에서 좀 세밀하게 지금 규제를 하지 않으면 걱정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작은 갈등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벌어진 찰리 커크 피살 사건. 쌓여가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이 폭력의 방아쇠를 당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깊어지는 불신과 갈등의 고리. 늘어나는 불법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갖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팽배해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뭐 개인이 처해 있는 또 어려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었을 때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적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가라든가 또는 관련 기관들이 끊임없는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때 우리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마약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고스트건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마약 범죄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거라 한 목소리로 우려합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 총기 관리의 제도적 빈틈을 보완하고 더욱 철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